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죠. 전망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지 먼저 종목 스나이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이 LG전자를 오늘 매수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LG전자 3%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그나마 시장 하락이 조금 진정됐지 않나 보겠고요.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IT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를 팔면서 순매도는 보였습니다만은 IT 쪽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장의 어떤 급락을 좀 막아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외국인 오늘 순매수한 5종목을 좀 살펴드리면요,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LG전자가 있는 것 같고요. LG전자, 기아차, 이수페타시스, 특산화이메탈, 성우하이텍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수페타시스도 FPCB 업체죠. 외국인들 최근에 보면 코스닥 아이템 매기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이제 8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어떤 LG전자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묻어 있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특산하이메탈입니다. 특산하이메탈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 딱 먼저 떠오르는 단어 자체가 국내 유기 재료물, 그러니까 OLED 유기질 재료에서 국내 1위 업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항상 보면 이 종목은 삼성의 올레드 투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장에 선두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장 초반부터 사실 IT주의 가장 강한 키워드는 바로 SFL이라든지 특산하이메탈, 그리고 에피시스템 같은 올레드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사실 1월 달에도 막 그랬고 2월에도 그랬고, 지금 다시 이제 벌써 4월인데 2분기 내로 올레드 TV를 출시한다는 계획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해 좀 기대감이 좀 묻어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관 외국인에서 상당히 강한 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전략 말씀드리면요, 오늘 27,650원 한 6% 상승을 했는데, 지금 수급 보시면 빨간 선이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2월 초순 2만 원대부터 계속적인 매수세를 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주가 조금 조정을 봐야했던 것은 기관의 일식 차익 매도가 조금 내려오면서 쉬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26,000원에서 다시 한번 한때 저항선이 됐던 것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지금 좋다면 바로 날아가겠죠. 시장이 근데 조금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의 양봉을 보고 계속 가는구나 판단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최근에 지지선을 보인 60일선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60일선을 조정을 보이면서 타기 때문에 26,500원 전후한 가격이 지지가 된다면 올해 OLED 관련주에서는 특산하이메탈을 계속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러한 빈자리를 기관이 대신해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역시나 지난주부터 기관의 순매수 종목이 상당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래도 많이 팔다 보니까 기관이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견인하는 종목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순매수한 5종목을 살펴드리면 바로 카지노 관련주죠. GKL, 대덕 GDS, 오스템 임플란트, 에피시스템, 모드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종목 좀 특징주로 뽑아왔는데, 역시나 보면은 GKL이라든지 모드토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에 급락을 했던 종목이 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산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OLED 관련주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드리면 그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 아마 시장의 큰 화두가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10시 정도에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1%로 낮아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중국이 긴축보다는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모멘텀이 시장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스템은 제가 보니까 사실 2월 달로 좀 기억이 나는데, 미국 법인 쪽의 어떤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그래가지고 일시적인 자문사에서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급락을 했다가 최근 한두 달 정도에는 계속 가격을 좀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빠질 때마다 역시나 매수할 수 있는 섹터지 않나, 그렇게 좀 봐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향후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36,700원 4% 상승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3월 중순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것은 우상향 중에서 일부 차익 요건, 그리고 시장에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렸었는데, 사실 실적이란 게 항상 보면 분기별로 등락은 있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의 급락은 어느 정도 차익 욕구의 핑계였지 않나 보겠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매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 보시면 검정색 기관 매매 동향인데요. 철저하게
31,000원 정도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의 양봉을 만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따라붙을까요 말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 현재 가격 수준 자체가 삼중 천정형이죠. 삼중 천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내일은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관심 가지신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60일선은 기준 라인 좀 잡으시고요. 한 35,000원 전후가 될 것 같네요. 35,000원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약간은 1차적으로 보수적으로 묻어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내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신고가 종목을 찾아보는데 코스피에 5개, 코스닥에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일주일 동안 많이 빠졌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알토란 같은 종목만 살펴봤더니 역시나 바이오 주식이 많네요. 이연제약, 바이오니아, 스림바이오, 코웨이, 웨이브 일렉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5개 중에서 3개가 바이오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원래 통신 장비 업체인데 계속적으로 삼성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뭐 갤럭시 노트 3의 수혜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연일 50주 신고가를 달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특징 종목만 살펴드리면 그것은 바로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생각하면 참 지난해 10월 달에 생각이 나죠. 웅진그룹이 급등고슬 때문에 난리가 나고 법정 절차 들어갔었는데 사실 이 코웨이는 정말 알짜 회사였지 않습니까? 알짜 회사였는데 MBK 파트너스의 품으로 넘어가서 웅진을 떠나고 나니까 역시나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간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뭐 정수기라든지 렌탈 가격 자체를 조금 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뭐 연간 기준으로 5% 증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웅진에서 나와가지고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사업을 좀 가져간다 보는 것이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사실 웅진코웨이가 예전에 어설프게 화장품 사업에 손을 댔다가 정말 적자폭을 많이 냈습니다. 지금도 사실 웅진의 어떤 그 코웨이의 화장품 사업은 상당히 부진한데요. 근데 그거 부진 자체를 건강기능식품을 조금 돌린다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이 나온 대로 표면적으로 렌탈 가격 올라서 오르네 그런 것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종목의 어떤 체질 개선 쪽에서 기관들이 콜을 좀 받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시해놨어. 이때가 작년 10월이죠. 웅진 사태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4호적으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물론 좀 거래량이 작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견고한 흐름. 오늘 장중한 때 53,400원을 형성하면서 신고가 위에 장대 음봉으로 잠깐 마감했습니다만은 우리 웅진 코웨이 같은 종목은 자꾸 웅진이라 그러네요. 웅진은 빼야 되는데 코웨이 같은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간다 해서 그러면은 약간 매력이 있다 보는 것이고 가격적으로 봐드리면 한 5만 원 이상 사기에는 조금 아깝죠. 5만 원 밑에 좀 내려왔을 때 모아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기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딴 악재로 연일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청산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성공단 철수라는 악재가 불거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밑바닥 수준으로 추락한 만큼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만 피한다면 다시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YGFN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예상 PBR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1배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주가 수익 비율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MSCI의 한국의 12개월 예상 PBR은 8.3배로 선진국 대비 37.1%, 이머징 대비 18.5%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이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기관들은 주식 주워 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치환 대신증권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 국내외 유동성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부진하지만 그래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대할 만하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이 참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권사의 리포트에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싸다는 것 자체는 항상 뭐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싸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펀더멘털 관점에서, 즉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싸다 말다를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뭐 2008년 이후로 한 최근 6년 동안에 보면 항상 이제 PBR 1 밑으로 내려갔던 기간이 4번 정도 있었는데 보통 그 정도 내려갔을 때는 회복을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싸다는 게 펀더멘털 논리로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부분이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자금에서도 한머니보다는 중장기 롱텀머니가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오늘 장중한 때 1900포인트 초반을 형성했던 것처럼 1900 초반에서는 싸다는 논리가 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싸다 그러면 바로 사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펀더멘탈은 싼 게 맞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투자 심리라 그러는 센티멘탈은 너무 싸다 비싸다 판단하기가 안 좋을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오늘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나오고 있고요. 뭐 내일 4월 10일이죠. 내일 정도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등 아니면 오늘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는 정도로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싸다는 건 알겠는데 센티멘탈이 과연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 자체도 실제적으로 덥석덥석 사기보다는 과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좋았던 학습 효과죠. 북한발 리스크 자체가 일시적이었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는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채권이 좀 어쩌냐 그런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잠깐 내용 제가 좀 살펴보더라도 PBR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즉 퍼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내서 주가 비싸냐만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PBR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장부 가치로 나눈 거죠. 즉 1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1보다 낮다면 오히려 청산 가치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회사가 지금 당장 수준에 해산을 해도 이것보다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PBR 1 이하에서는 보통 펀더멘털이 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수준의 코스피가 딱 그 수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권사 쪽에서도 PBR 1 이하에서는 싸다.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그 12개월 EPS를 예상을 합니다. 즉 실적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 12달 동안에 수익이 났을 경우를 가정해서 PBR을 계산했는데 빨간선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되죠. PBR 비율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것이 퍼입니다. 파란색이 퍼인데 저는 퍼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주가 고평가, 저평가는 사실 뭐 섹터별로 좀 다른데 중요한 거는 순장부 가치보다 못하냐 이겁니다. 근데 이 1 미만에 있다는 거는 청산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다는 논리 빨간선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죠. 딱 1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근데 지금 자료 화면 잘 보시더라도 2012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가 닿았었는데 바로 변동을 했었다는 거죠. 즉 데이터적 접근에서는 바로 싸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말로 좀 적어놨는데요. 싸다는 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건 뭐 1 미만이니까 싼 건 누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북한발 리스크. 도저히 저도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약간 6개월 이상 중기적 투자가라면 지금 수준에서 코스피를 사는 것. 코스피를 산다는 것 자체는 종목별보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북한의 태도가 하도 리스크 해가지고 사실 판단은 조금 안 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간 치국으로 시닫기보다는 아마 조금 액션이 좀 강한 건 맞긴 맞는데 또 어느 정도 우리 소리 소문 없이 뭐 빠른 북미 회담 재개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둡니다. 또 하나가 실용적으로 북한이 약간 공격적인 액션을 취해서 뭐 동해 바다 상으로 미사일을 쏜다 그래도 일단 쏘면 시장은 잘 안 열리겠죠. 잠깐 휴장 이후에 다시 개장됐을 때는 시간이 문제지 회복될 수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심리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조금 가을까지 긴 호흡이라면 1900포인트 전후한 가격에서는 주식을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한 만큼 펀더멘털이 현재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대북 리스크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의 학습 효과를 생각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은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가 1901포인트를 찍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역시나 1시 정도 되니까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일봉상 도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큰 하락을 하다가 도찌, 보통 십자가 캔들이라 그러죠. 도찌가 나오면 매도 파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좀 쉬어주고 약간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한숨을 돌리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십자가가 그려지면서 한숨은 좀 돌렸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수 잠깐 같이 좀 봤더니
보니 오늘 역시나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훨씬 안 좋았습니다.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워낙 이제 60일선이 형님이 먼저 내려왔었죠. 근데 코스닥이 늦게 60일선이 오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오늘 종가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기준도 코스피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약보합세로 마감했다는 거죠. 그런 순서가 형님이 먼저 많이 60일선 하면서 신나게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코스닥은 딱 60일선의 매물이 상당히 많은 액성 매물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 않나 보겠는데, 중요한 거는 두 시장 모두가 어느 정도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좀 받쳐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받쳐주면서 일단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모양새가 나쁘진 않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장을 잘 보니까 역시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등의 주역은 IT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과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를 선두로 한 관련 부품주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IT 대형주 쪽에서 흐름 자체가 좋았다는 것은 향후 시장에 반등장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오더라도 그동안 빠졌던 철강 화학주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주도주가 됐던 IT 쪽에서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장에서도 보여줬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역시나 보니까 아까도 같은 중국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지수를 놓고 보면 깝깝합니다만은 중국이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오늘의 특징주를 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가 오르면서 일제적으로 내수 소비주가 올라온다는 것은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입이 닳도록 하는 말입니다만은 화학이나 철강주를 보는 것보다는 화장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카지노 관련해서 중국 관련 내수 소비주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앞으로의 장에도 유효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반등이 내일 올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뉴스가 끝나고 나서더라도 북한에 어떤 더 돌발적인 행동이 온다면 시장에서 안 좋을 영향이 있는데, 일단 저는 내일 생각은 오늘 그림만 놓고 보면 반등입니다. 반등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북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등시마다 일부 현금화 전략이 필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 장은 저의 바람이네요. 제가 바람대로 요새 장이 잘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바로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2,000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3월 동시만기 이후로 누적 매도 계약수가 18,000개, 보통 임계치가 2만 계약을 전후한다면 거의 끝자락에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기 때문에 내일 장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외국인 선물 세력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외국인 선물 세력이 약간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한 번 더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